암의 증상인지는 생각도 못했고 돌팔인 줄 알았어. 자, 이제 두 번째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자기 인사를 못했는데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0월 이때 림프종 판정을 받고 그 해 말부터 항암치료 6차까지 완료하고 지금은 추적 관리 중인 뽁이라고 합니다. 저는 함께 살고 있는 헌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유튜브에서 어떤 내용을 나누려고 하시죠? 뭐 더듬더듬 해야 되긴 하지만 암의 시작부터 항암 치료하는 과정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담을 예정입니다. 오늘 주제는 림프종 판정 받기 전에 겪었던 전조 증상, 서울대병원 공식 게시물에 나온 림프 증상 4가지는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는 림프절이 붓는 증상, 이제 혹이 만져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갑자기 발열이 나는 것이 반복된다. 세 번째는 수면 중 과도하게 땀을 흘린다. 네 번째는 체중 감소. 이 중에 림프종 진단받기 전에 몇 가지 정도 증상이 있었어? 일단 체중 감소는 안 됐고 그래서 항상 알지? 내가 암인지 이렇게 사람들 테스트할 때 이거 맞는 것 같아 하다가 체중 감소? 아니네 하잖아. 근데 저도 체중 감소는 없었는데 추워했어 많이. 에어컨 같은 거 못 쐬고 갑자기 너무너무 추워서 몸을 좀 뜨겁게 하려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이런 증상이 있었고, 근데 사실 그 전부터 피부 때문에 계속 병원을 다녔으니까 전혀 암일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 왜냐면 그러면 병원에서 누군가 알지 않을까? 이런 큰 병이면 이렇게 뭐 검사도 하고 그때 또 출산했었고 하니까 알지 않을까? 큰 병은 아니고 이제 그냥 피부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지나갔는데, 춥고 뭐 오한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잠을 계속 못 잤고 뭐 새벽 4시, 5시 돼야 겨우 잠들고 되게 많이 간지러웠고 피부 때문에, 그거랑 이제 밤에 정말 뭐 이렇게 땀이 난다는 게 정말 이불이 젖을 정도의 땀이 나는 건 근데 많진 않았어. 한 2-3번? 진짜 그러면 4가지 중에 체중 감소 빼고 3개 다 해당이 체중은 되네. 항암하고도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딱 대표적인 림프종을 알게 된, 이제 진료를 보게 된 어떤 계기가 어떤 거였어? 가슴이 아파서 모유수유를 하고 피부가 너무 다 뒤집어져서 단유를 했었지. 모유 양이 아직 많이 안 줄어서 아픈 줄 알고 약을 받으려고 갔었어. 유선염인 줄 알고. 근데 뭐 선생님이 찍어보자고 하셔가지고 찍고, 여기 가슴 찍는데 여기 겨드랑이 쪽이 조금 나왔는데 겨드랑이가 되게 이렇게 선생님 말로 드글드글하게 이렇게 부어있다. 바로 조직 검사를 해보자고 하셔서 약간 돌팔인 줄 알았어. 의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때 안 하면 못 한다는 생각에, 또 애 키운 사람들은 병원 잘 안 가잖아. 나만 그래? 근데 이제 그날은 바로 하고 조직 검사하고 일주일 뒤에 이제 결과 나오고 큰 병원 가라고 해서 갔지. 아마 여기가 부어서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 림프절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땀 흘림이랑 발열의 어떤 빈도는 어땠어? 근데 나는 원래 기초 체온이 높고 열이 난 적은 거의 없었어. 땀 흘림도 몇 번 없었어. 근데 되게 추웠어. 크게 피부 외에는 크게 증상이 없었다. 제일 심한 게 피부였고, 잠 못 자는 거. 피부 잠 못 자는 거. 피부 때문에 잠을 못 잤었잖아. 그치? 그게 뭐 암의 증상인지는 생각도 못했고. 우리가 그러면은 수면 장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잤었고, 둘째 임신을 하고 소양증으로 못 잤던 것 같아. 해가 떠야 잠을 잘 수 있는? 밤이 되면 더 가려워서 항히스타민제를 엄청 많이 먹었어. 항상 먹고 항상 예민하고 항상 가렵고 항상 못 자고 진짜 지쳐서 잠든. 그때 가려운 것 때문에 우리가 했던 치료 같은 게 어떤 거 있었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유명한 크림은 다 사봤고 피부에 좋다는 거 막 다 하고 중대 병원도 다녔었고. 언제 되게 심해졌냐면 모유수유 하는 중에 피부가 점점 심해져서 우연히 때도 6개월 못하고 끊었어. 18년도부터 해서 계속 가려움증이 계속 왔다 갔다 했네. 왔다 갔다 했지. 임신하고 출산하면 되게 나빠지고. 둘째가 태어난 다음에 21년도 이후에 바닥을 친 게 뭐 회복이 좀 안 돼서 림프종 진단까지 계속 가려움증 때문에. 이제 가려움증 이후에 아토피로 심해져서 치료하려고 했었잖아. 뭐 광선 치료 이런 거 피부과도 다니다가 하면서 이제 그때 사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그 치료 기간 이후에 되게 이제 심해져서 그게 좀 림프종까지 그게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근데 이게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가려워서 잠을 못 잔다, 수면 불규칙된다,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우리 기준에서 림프종의 어떤 증상으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가슴 쪽에 통증이 있었다. 가슴 통증인데 통증의 원인은 겨드랑이 쪽 림프가 그냥 다 부어 있었대. 부어 있었다. 땀 흘림과 발열은 계속 그러진 않았지만은 그것도 중간중간에 경험을 했었다. 체중 감소는 없었다. 뭐지? 기분 나빠. 근데 이거를 더 앞으로 거슬러 가면은 뭐 소양증, 뭐 출산 이후 면역력 저하, 불면증, 지독한 불면증과 스트레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는 되게 우연찮게 그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유선염인 줄 알고 약 받으려고 갔다가 선생님이 가슴 검사하자 그래서 유방암 검사하듯이 이제 검사하고 겨드랑이에 림프들이 부은 게 발견이 돼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된 거고, 암의 전조 증상처럼 보이는 것 추웠다? 오한이 많이 왔고 그 시트가 흠뻑 젖을 정도로 땀났던 거는 2번 정도? 체중 감소는 없었다. 임신 출산하면서 소양증이 되게 오랫동안 있어서 소양증으로 인한 불면증이 굉장히 심했고, 최종 병원에 갔을 때도 아토피다, 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해서 피부까지 검사를 했었잖아. 근데 암 때문에 그런 거였고, 피부 원발, 림프종 중에 피부 원발도 있었다. 또 다른 증상이 있었나? 스트레스. 굉장히 큰 스트레스. 그렇습니다. 뭔가 이상하면 병원을 가야 한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검사는 한 번쯤은 해야 된다. 건강검진을 전에 받았었나? 기본적인 것만 했지. 근데 그냥 피검사로는 이게 아토피가 심하니까 그 염증 수치가 높아도 암이랑 좀 관련 없이 다 아토피로 봤기 때문에 그냥 검사는 좀 쉽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튜브 통해서 어떤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지. 항암을 나보다 더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겠지? 근데 처음 암이라고 느꼈을 때, 진단을 받았을 때, 아니면 내 가족이 암이었을 때 이런 사람들한테는 위로가 무조건 되고 싶은데 사실 자신은 없다. 내까짓게 뭐라고 위로를 주나 약간 이런 생각은 있지만 어쨌든 크게 절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나름 즐겁게 지나왔고, 재발의 그런 것들이 좀 두렵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시간들을 잘 살아내고 싶고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시간들을 좀 담고 싶은 건데, 항암하면서 이게 도움이 됐다 이런 것들은 나도 같이 몇 가지라도 알려드리고 싶고,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 그런 걸 했을 때 좀 이렇게 수치적으로도 어떻다 이런 것도 그냥 되게 소소하지만 말해서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희망이 될 수도 있을까?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림프종 같은 경우만 봐도 막 너무 다양하고, 사실 우리 처음에 그 의사 선생님이 당장 죽는 건 아니니까요 라고 말하면서 우린 치료를 시작했잖아. 약간 절망스러우면서 위로가 됐거든. 그래, 일단 당장 죽는 거 아니니까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했던 건데, 잘 서로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찍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연히 다현이가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라는 걸 이제 나중에 커서 볼 수도 있잖아. 엄마 잘 지나갈 거고, 어제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우연이가 엄마는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엄마는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거라고 그냥 그렇게 말했거든. 나중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도움이 되고 추억이 되었으면. 아까 마지막 인사를 못했는데 인사해주세요. 안녕. 우리 또 만나요. 안녕.